쌍용 노조 애들이 쌍용 노조 애들이 명분 없는 49제를 어떻게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49제라는 명목을 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명분 없이 49제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와서 떼거지를 쓰면서 대한문 집회를 와해시키려고 별의별 탄압을 다 해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상황이고, 가정상의 집행부나 참가했던 우파 동지들 짜증을 내는 거야. 날 더운데 너무 화내지 마시고 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차분히 본인들의 입장이나 생각이 있다면 정리해서 1인 시위라도 하면 될 것입니다. 유엔 결의 위반은 올 초부터 시작해서 풍진호 사건, 만경공호 사건, 아시아나 민항기가 이북을 넘어갔다 온 사건, 준수성기 사건, 따지고 해결하고 사건화를 안 만드는 이 문재인 빨갱이 세력들이 어떠한 명분도 없고 법의 논리도 안 맞고 탄핵의 굴레를 벗어나려 애를 쓰는데, 일반 소시민 국민들은 알면서 말 못하고 탄압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국호는 자유민주대한민국인데 실질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생활 자체는 북한과 뭐가 다른지 되짚어 봐야 할 때입니다. 정말 힘들고 건설 현장이라도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중국 조선족 교포다 명명하에 외국인 노동자가 판을 치고 있고, 건설 현장마다 하자가 도출되어 무너지고 자빠지고 부서지는 이 시대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서 나라의 영위를 해야 되는지를 기득권 공무원들은 전공로로 인해서 빨갱이 완장찬 짓을 하고 있고, 공무원 조직 밑에 있는 위원회 조직, 시민단체 조직들은 살아나려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자기네들 일만 만들어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건 잘못되어 있는 정책이다라고 아무리 목 아프게 국회의원이 됐든 국민이 됐든 떠들어봐야 통하지 않는 세상,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같은 편 사람도 자살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어 각본, 연속극 각본에 쓰인 대로 자살이라 위장하여 처리를 하고 있는 세상이니, 다음에 우파 국민이 죽어도 자살이고, 다음에 여당 국회의원이 죽어도 자살이고, 그런 논리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는 범위대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가장 서글픈 거는 안다고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중력의 법칙도 위배되는 자살이라고 그걸 세뇌시키고 인식시키고 자살이라도 법에는 변사체 부검은 하게 되어 있는데 변사체 부검도 없고 혈흔도 없고 현장 가보니까 보도블록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 확인을 안 해본 거니까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 자기가 지네들이 연속극을 쓰고 써놓은 시나리오에 맞춘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거 자체를 놓고 보면 어떻게 특정 방송 2개 중계방송을 하느냐, 그거 어떻게 죽은 줄을 알았느냐, 어떻게 어디서 누구한테 받아서 중계방송을 하느냐. 예. 중계방송이라는 건 스포츠 경기에는 적용되는 거지 그렇죠. 자살 현장에 중계방송이라고 나가서 특정 언론 2개사가 중계방송을 해야 된 상황이라면 되짚어서 꼭 역으로 물어본다면 경찰과 그 언론사들이 의해서 저질러진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문투성이의 그렇죠. 자살건, 의심이 가죠. 어떤 명목으로도 하나도 해결된 바 없는 것. 누구도 노회찬이라는 얼굴을, 죽은 사체의 얼굴을, 증거를 누구든지 내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화장을 한다. 그렇죠. 왜일까요? 뭔가 있겠죠. 그러면 우파한테 누군가가 자살을 했다라고 증거를 만들어서 붙인다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 그런 각본을 안 쓴 게 자살인 것이고, 그렇죠. 무엇으로도 성형되고 어디 아프리카 가도 떨어져 죽었으면 왜 떨어져 죽었냐고 토인들도 물어보는데, 그렇죠. 근데 미개하다고 얘기하는 아프리카 토인들도 누가 죽으면 왜 죽었는지를 물어보고 족장한테 이야기하고 죽었으니까 묻어야 된다라든지 태워야 된다라든지 얘기가 될 텐데, 예. 이건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예. 미완의 사건이라고. 지금 공포 정치, 독재 정치하고 있는 게 공포 정치가 아니고요, 예. 탄압을 하고 있는 탄압 정치. 정치하고 예.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이 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느 자치단체장은 직원들, 밑에 부하 직원들이 캄보에 해서 예.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자고 하는 것도 유튜브 방송에 나오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자기가 공산당 간부인데 예. 자꾸 옆에서 말 붙이고, 그나마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행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민주라는 말을 듣고 나도 인터뷰할 자격이 있고 말할 자격이 있으니까 만나서 얘기합시다 해도 예. 들은 척 만 척 자기 집에 들어가는 그런 자치단체 장도 있고, 그렇죠. 여러 부류의 자치단체 장들이 자기가 한 행위를 덮으려, 또 아니면 코스프레 하려고 페이크, 거짓 행위를 하고 거짓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날더운 날씨에 더 국민들이나 우파 동지들은 화가 나는데, 더 이상의 어떤 비전은 나라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젊은이들이 또 한편에서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모르면서 모르는 젊은이들도 있고, 우리가 젊은이들만 탓할 게 아니고 세뇌 당한 젊은이들이라도 가르쳐야지 되는 거고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또 이
비늙은이들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 우파 동지들이 나이들이 먹은 사람들이 맞아요. 와서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이 역으로 그런 사람들 젊은이나 어떤 집행부다 뭐 저 대표다 뭐 이래가지고 희롱 내지는 바보를 만드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출이 안 되고 저기를 하니까 또 그런 찍어서 어느 한 누구를 찍어서 얘기하면 고소고발로 다 또 이어지고 민변 애들이 이제 민변 애들이 법이 아니고 민주만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무슨 완장찬 행위를 하는데 민주는 정해진 틀 안에서의 민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지가 하면 민주고 남이 하면 자유고 그런 논리를 따지기 전에 상식에 준하지 않는 맞아요. 야생에서도 배부른 사자는 또 옆에 먹이가 와도 안 잡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은 하나 거꾸로 틀어놓으면 옆에 거 또 모르게 거꾸로 틀리고 뭐 올해 1월부터 비트코인서부터 시작해서 재경부 직원이 죽었는데 자연사고 그거 덮으려 미투로 꺼냈는데 미투도 걸린 놈은 죄를 안 받고 슬금슬금 빠져서 아직까지 재판 중이고 우파 어떤 놈이든 반대적 극부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은 들어가서 무조건 살아야 되고 그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건 탄압입니다. 미투가 터지고 나서 김기식이 금감원 올리려다가 그놈 비리를 적발이 되니까 그놈 못 집어넣고 부랴부랴 그걸 선관위에다가 물어보라 그러고 선관위가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김기식이 참여연대를 쓱 집어넣고 또 무슨 교수라고 갖다 놨는데 기아도 지 맘대로 하다가 또 야당 국회의원한테 제지 당하고 있는 형편이고 제지도 아니고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법을 또 만들 거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떤 조건이든지 대출을 해주고 대출 내지는 이자율 싸게 해주고 우파 국민들은 말 어떻게 하는지 사투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디 사투리가 나오는지 이거부터 파악하고 신원정보 조회하고 된다 안 된다가 지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전라인민공화국이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지네들 나름의 법을 만들고 지네들 나름의 처벌 규정도 만들고 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 이제는 사우디 갔다 와서 더러운 돈 가지고 나도 잘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김영삼이 김대중이가 다 뺏어가고 애들 금반지까지 뺏어가고 요 시청 앞에서 카메라 주류 언론에서 찍고 주소 성명을 썼는데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고 도둑놈들이 다 뺏어갔는데 배가 고파요.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이제 코너에 낭떠러지에 나는 어떻게 떨어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몇 말씀 드려봤어요. 우리 국민들도 본인들이 태극기 집회를 나오셔도 뭐가 불만인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표출을 해서 집행부들이 좀 더 나은 집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 들고 또 색출을 해서 부역자 체증이라도 해서 모아서 후에 적어도 처단할 수 있는 법이 나온다면 그들의 만행이나 악행을 외정 때 일본 정치 때 외놈들 순사 매맞고 죽은 놈도 있고 매맞고 다친 놈도 많았지만 그렇게 우리 국민들 두드러 패서 사지를 찢어놓고 그땐 악행까지 나중에 다 밝혀졌어도 지금들 하는 거 보면
빨갱이들의 악행을 누구 하나 증거로다 남기는 사람 없으니까 예. 태극기 동지들이라도 완장띠라도 만들어서 예. 부역자 체증이라고 써서 하얀 완장이라도 만들든 노란 완장을 만들든 차고 핸드폰에 자기 핸드폰에 찍어서 자꾸 찝적대고 약 올리는 사람 찍어서 예. 그거 한 대 훔쳐 갈기거나 뭐라고 같이 욕하고 덤비면은 경찰은 애국오빠 벌금 매기지 걔네들 벌금 매기질 않으니까 각자 조심히 알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지도부 쪽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왜 자꾸 주는지에 대한 원인부터 파악하고 어떻게 단체를 이끌고 어떻게 뭐를 일희일비 해도 뭐 하나 해결을 못하면서 맨날 모여서 집회다운 집회를 했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하다못해 언론사 KBS 앞에라도 주중에 돌아가면서 하던 매일 하던 하고, 왜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놈이 법의 논리에 맞지도 않고 그 다 지적을 해도 어떻게 해서 낙하산이 그대로 찍혀서 양승연이가 사장이 됐는지 최승호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뭐 MBC가 됐든 KBS가 됐든 공영노조위원장이라고 어저께 보니까 또 경찰에 조서 받으러 들어갔다고 어떤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던데, 분명 그 집회 나가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 정도의 탄압인데도 왜 방귀를 못 들고 사람들이 조직에 어떤 조직이든지 조그만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만들면 지원 요청을 하고 서로 이쪽에도 좀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해야 되고, 그런 집회를 해서 시끄럽게 만들고, 걔네들의 전법이 매일 그 집회 시위 하면서 물러가라 별별 강한 욕을 다 했는데, 여기 집회들은 맨날 아름다운 집회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밤늦은 시간에 봐주셔서 고맙고요. 그저 지나가는 시민이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몸 건강히, 더운 여름 날씨 건강히 잘 지내시고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활동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본인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